이 기왕후에 대해서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출신인데 원나라의 황후까지 된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그 얘기하시는 정말 양심 없는 학자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진짜 어디 가서 한국 학자라고 하지 마세요. 고려 입장에서 보면 저 기왕후가 진짜 쳐 죽일 사람이 쳐 죽일 사람. 기왕후에 대해서 드라마 잘 만드셨는데 솔직히 사실 기왕후가 자료가 별로 없어요. 기왕후는 자료도 별로 없고 이 양반이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냥 토곤 테무르의 와이프였다. 원나라 해종이라고 하는데 몽골이 고려한테 개 난리치고 사람 바쳐라 돈 내놔라 삥 오지게 뜯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고려 여자 공녀도 엄청나게 데려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공마냥 여자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공녀예요. 그 당시에 공녀로 바쳐진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기왕후입니다. 원나라가 공녀를 고려한테 왜 바치라고 그랬냐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고 원나라에도 여자 많을 텐데 한족도 있고 왜 도대체 여자를 고려한테 바치라고 했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 왜 그랬을까? 여기서 또 저 여자들 끌려간 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 거기다 대고 고려의 여자가 또 똑똑하고 인물이 좋아서 더 몽골이 한족보다도 원했던 것이다. 한족보단 고려가 더 나았다. 이 지랄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 가끔 보면은.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마. 자 어찌됐든 원나라의 당시 군대는 원나라 출신이 아니야. 사방에서 끌고 온 애들이야. 저기 위구르에 살던 와 너 우리 군대 생판 알도 보도 못한데 끌려와서 군대로 그냥 있는 거야 얘네가 남자애들이 결혼을 못한 거예요. 솔직히 한족이 아무리 많았어도 한족 딸내미 있는 집에서 대뜸 딸을 빼앗아가지고 완전 외국인하고 시집보는 그 꼬라지를 보겠어 한족들이? 원나라도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카바칠 수가 없잖아 한족만으로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지금 결혼도 안 하고 계속 원나라의 군사로만 있으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원나라에 불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 거야.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그 한족들 여자들도 끌고 오긴 했지만 고려한테서도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군대의 그 젊은 남자들 군대로 끌려온 사람들이 빨리 장가들게 해가지고 원나라에 못 깨기게 하고 딱 가정을 꾸려가지고 가정에 충실하고 군사로서 또 열심히 일하고 딱 요렇게 하려고 빨리 공녀들을 사방에서 끌고 와가지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자기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견적을 내가지고 여러모로 좀 그 황실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그러면 원나라 황실에 이제 그 궁녀로 이제 일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게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원나라 때만 바친 줄 알았거든 나도. 아니야. 명나라 때까지 바쳐요. 세종 때도 4번 바쳐. 그리고 세종 때 4번 바치고 나서 영락제가 죽어요. 그 명나라의 영락제가 죽고 나서부터 세종이 그때부터 안 바쳐요. 명나라 때까지 바쳤다는 거죠. 그죠? 이 중에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시집을 가는 케이스도 있었고 궁녀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아니면 원나라 황궁에 궁녀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 근데 실제로 그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궁녀로서 황궁에서 일하는 그 여자분들도 한족이라던가 몽골족 출신보다는 고려 쪽이 더 낫다고 보기는 봤대요. 실제로 원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식견이라던가 조금 더 똑똑하고 글도 잘 알고 좀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한족이라던가 몽골족 출신보다는 고려에서 데려온 공녀를 궁녀로 일부러 쓰기도 했다. 요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공녀로 끌려갔는데 뭔가 궁녀로 일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 시집도 잘 못 가고 좀 그래. 그러면은 화류계로 팔린대요 그냥. 막 그런 별일이 다 있었대. 그래서 공녀로 끌려간다고 하면 고려에서 막 자결하는 그 여자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머리 밀고 절 들어가가지고 저는 비군입니다. 안 끌려갑니다. 이러는 좀 위장전입 같은 것도 좀 하고 아니면은 일찍 시집도 보내고 좀 그런 일들도 고려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죠. 공녀로 끌려갔는데 궁녀가 된 거야. 공녀로 끌려갔는데 궁녀가 돼서 황제랑 잘 돼가지고 황제에 뭐 첩이되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왕후다 이 말이요. 이 기왕후에 대해서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출신인데 원나라의 황후까지 된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그 얘기하시는 정말 양심 없는 학자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진짜 어디 가서 한국 학자라고 하지 마세요. 고려 입장에서 보면 저 기왕후가 진짜 쳐 죽일 사람이 쳐 죽일 사람. 고려인인데 황후 됐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 좋아진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진짜 저 기왕후가 황후 돼가지고 고려가 허리가 휘청거려서 허리가. 자 1340년에 원나라 당시 황제의 황후가 된 사람이죠. 토곤 테무르의 와이프다. 그 양반이 바로 기왕후다. 원나라 해종. 본명이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기황후라는 것도 기씨성을 가진 황후다 해서 기황후인 거지. 아무튼 그 정도로만 추정하고 있는데 몽골식 이름은 기올제이 후투그.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어. 예전에 MBC 드라마였나 있었죠, 기왕후. 그 원나라 황궁에서 일어나는 권모술수와 통수들을 이겨내고 위대한 고려 출신의 그 여인이 정말 그 고단한 여러 가지 역경을 견뎌내고 원나라의 황후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드라마잖아. 드라마. 그 드라마는 그랬는데 현실에서는 어땠느냐? 현실에서는 기왕후가 고려 출신이든 말든 간에 지 권력 잡고 주변 애들 다 조지고 다 헤쳐먹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권력적이고 권모술수를 이겨내고 황후가 됐다는 내용으로 드라마가 나오는데 본인도 권모술수를 쓰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상당히 총명하고 지혜롭고 나쁘게 말하면 얍삽하고 잔머리 잘 굴리던 사람이고 당시에 해종이 13살 때 왕이 돼요. 13살 때 왕이 되는데 원나라 황제가 주변 귀족들이 이 해종을 바지로 앉혀놓고 다 헤쳐먹고 있었어. 왕권이 없었던 거죠. 제대로. 해종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또 불쌍한 사람이냐면은 11살 때 고려 대청도라고 있어요. 대청도. 대청도가 어디 있냐면 아마 여긴가? 여기 있네. 여기 대청도 있죠. 여기로 유배까지 갔던 사람이야. 11살 때. 연평도에서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면 쭉 있으면 저기 대청도가 있잖아요. 그죠? 백령도 아래에. 11살에 그 정도로 해종이 황제 되기 전까지도 왕권이 제대로 없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나라에서. 근데 이제 해종이 황제가 됐잖아. 원래 황후도 있었어. 황후가 있었는데 그 황후랑 해종이랑 별로 사이가 좋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근데 이제 원나라의 황제가 기황후를 좋아하는 거야. 후궁. 그러니까 이제 원래 황후가 개빡쳐가지고 당시에 기왕후, 당신 궁녀였지, 궁녀. 일개 궁녀. 쫓아가가지고 불러가지고 괜히 시비 걸고 꺼져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시비 걸고 막 그랬대. 그러다가 이 황후가 영모 세력으로 몰려서 작살나요. 해종의 원래 황후가. 그래서 원나라 해종이 이제 원래 황후를 쳐내고 나 이제 기왕후랑 결혼해도 되냐고 뿌뿌뿌 이러고서 기왕후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었어. 당시에 원나라의 어떤 관습이 있었는데 쿠빌라이 칸 있죠. 이 양반의 유언이 있었어. 이 양반이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된다. 한족이나 고려 출신이라던가 우리 몽골 사람이 아닌 여자는 처분 가능하나 정실부인 황후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쿠빌라이 칸이. 원래 황후가 천해져서 이제 기왕후가 황후가 돼야 되는데도 황후가 아닌 후궁인 상태로만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앉혀다가 황후로 앉혀. 관습이 그러니까. 나중 가서 이제 해종이 나이를 좀 먹잖아. 20살 넘었어. 나 20살 넘었다고. 점점 권력이 세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종이 나이가 먹어가고 머리가 커지니까 당시 원나라의 간신들, 귀족들이 이 새끼를 조지자. 이지랄을 시작해. 해종 이 새끼 어릴 때는 씨부레 우리 말 잘 듣더니 이제 안 듣네 하면서 조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해종이 이제 머리가 컸잖아. 미리 그걸 파악하고 다 조져요. 싹 다 물갈이를 해. 싹 다 물갈이. 근데 해종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은 간신새끼들을 다 조지긴 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의 명분이 남아있는 거야. 쿠빌라이 칸의 유언. 고려 사람은 황후로 두지 말라고 했는데 몽골 사람만 황후로 두라고 했는데 자꾸 당시 원나라 해종이 기왕후를 좋아하니까 고려인 여자를 황후로 자꾸 앉히려고 하고 더 좋아하려고 하는 이 원나라 해종을 조져야 된다라고 명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종이 불안한 거야. 이게 당시에 황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순번제야. 순번제. 기왕후가 황후긴 황후인데 1번 황후가 아니라서 내가 후궁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좀 다르게 이해하세요. 원나라는 황후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1황후, 제2황후, 제3황후 이런 순번제야. 순번제. 제1황후가 죽으면 그 다음 제2황후로서 기왕후가 됐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다른 황후를 제1황후로 앉힌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제1황후가 나가리가 됐으면 그 다음 황후가 이제 제1황후가 되는 거야 이제. 근데 기왕후는 고려 사람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후가 계속 제2황후에서 머물고 있던 겁니다. 당시에 기왕후는 제2황후였어요. 그래서 제2황후는 그대로 두고 다른 애를 데려와서 제1황후로 앉힌 거야. 해종이. 이러한 상황이 지금 기왕후한테 굉장히 큰 약점이었던 거예요. 원나라 황제의 입장도 곤란해지고 기왕후의 입장도 기왕후가 굉장히 권력적인 사람이 됐잖아. 그 양반도 본인이 계속해서 헤쳐먹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아랫사람들이 자꾸 저거 고려 출신이 제2황후를 하고 황궁 내에 질서를 어지럽히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종이 머리를 굴려. 원래는 제1황후가 하던 게 있었어요. 황궁에서의 그 돈 관리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제1황후가 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기왕후한테 줍니다. 제2황후로 1333년 정도인데 그럼 이 사람이 제1황후가 돼야 되는데 제1황후가 더 늦어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순번이 원래는 이 제1황후를 폐위해가지고 기왕후가 제1황후로 갔어야 되는데 다른 애를 데려와서 제1황후로 앉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1황후한테 줘야 됐던 여러 가지 권력, 황궁 내의 돈과 관련된 실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기왕후한테 일부러 해종이 줘가지고
뇌물 같은 것도 기왕후가 일부러 그 해종 주변에 그 간신이라던가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막 먹이고 막 그 기왕후가 그 사람들 막 입맛에 맞게끔 막 뇌물 먹이고 막 그래. 기왕후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려에서 공녀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나중에 해종에게 권력적으로 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고위 관료들한테 일부러 선물로 줘요. 고려에서 공료를 제가 잘 걸러내가지고 이쁜 애들만 골랐습니다 하면서 하나씩 줘. 첩으로 쓰라고. 기왕후가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후는 본인도 공녀 출신이고 공료로 끌려왔고 궁녀가 됐다가 황후가 됐는데 고려에서 공료로 끌려온 애들을 또 고위 관료한테 팔아먹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려에서 점점 기왕후가 자꾸 해종한테 자꾸 막 속삭이는 거야. 내 고려에 내 고향에 내 친척들 내 가족들이 있다. 이 사람들 원나라로 데려와서 원나라 관직도 좀 하게 해달라. 이런 걸 막 말해. 그래서 해종이 그래라. 그래가지고 기왕후 라인이 생겨. 기라인. 기왕후의 집안 사람들이 원나라의 황실에 자꾸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 이 대목에서 이제 국뽕으로 기왕후께서 고려 출신인데 원나라에 우리 고려 사람들을 일부러 꽂으시고 고려인 대박이다 위대하다. 그거는 그냥 기왕후가 지가 해먹기 위해서 지 사람들 데려와서 그냥 꽂은 거예요 원나라에. 막상 한반도에 당시 있던 고려라는 나라에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얘기도 좀 해야겠다. 원나라가 기황후마마의 집안 뭔 잔치한다더라. 니네가 돈 들여서 좀 해줘라. 고려한테 저거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비단이랑 삼배가 5,000필 들어가고 음식이랑 그런 거 푸드파이터급으로 졸라 쌓아놓고 해가지고 당시 고려에 인플레가 올 정도로 휘청거렸대요. 하도 물건을 많이 처먹고 많이 써대가지고 공급 수요가 안 맞아가지고 물가가 확 오를까봐 기황후 잔치 끝나고 나면은 고려 왕실에서 공적 사적으로 기름 꿀 과일들 사용하지 말고 공급하지 말고 팔지 마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를 시켰대. 고려 왕실에서. 기왕후 잔치만 한번 하면은 원나라에서 사신 보내면 연애 준비에 기왕후 또 놀러 왔대 고려에. 그래서 연애 준비에 그러면 하도 처먹어대고 하도 깔아대고 뭘 치렁치렁 매달고 해가지고 연병 난리 쳐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진짜로. 그래서 국뽕이 별로 안 좋아요. 간다요 개인적으로 국뽕을 왜 별로 매력적으로 못 느끼냐면은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일을 한 여자가 와 고려의 대단한 사람으로서 원나라의 황후가 됐다 이렇게 추앙받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당시에 기왕후가 원나라 황후일 때의 고려 왕이 누구였냐면 충혜왕이었어요. 충혜왕. 이 양반이 성격이 졸라 지랄 맞았던 사람이야. 원나라가 나중에 잡아가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술 먹고 여자 겁탈하고 술 처먹고 나라꼴 개판이었어 이 양반. 근데 당시에 고려왕이 이런 성격 지랄 맞은 충혜왕일 때 기왕후가 고려 와가지고 야 우리 집안 잔치할 거야 돈 내놔. 삼배랑 음식 다 깔고 알아서 알지? 이러니까 이제 얘가 성격도 안 좋은 고려왕 입장에서 충혜왕 입장에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충혜왕이랑 기왕후가 사이가 상당히 더러웠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원나라 말기 가면서 기왕후가 원나라 말기 사람이거든요. 원나라 말 가면서 이제 기왕후가 아직 살아있을 때 원나라에서 사방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원장이랑 막. 주원장이 누구야? 우리 원장이 형. 명나라 만든 사람 아니요. 기왕후가 살아있을 때 주원장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후는 주원장이가 튀어나올 때 원나라에 살아 숨쉬던 황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왕후예요. 오케이? 자 주원장이 젊을 때야 이때면. 기왕후보다 좀 어려. 아무튼 간에 기왕후 살아있을 때 하도 그 원나라가 이제 한족들 말살하고 막 괴롭히고 이지랄하는 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꼴 어땠겠어요? 해종 그 양반도 기왕후한테요 사로잡혀 치마폭에 사로잡혀가지고 국정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그거 돼 그거. 이때부터 이제 농민봉기가 원나라에서 사방에서 일어나고 주원장이라는 인물도 튀어나오고 막. 자 고려왕 계보 볼게요. 이렇게 숙종, 예종, 인종, 의종,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원종 충충 가다가 공민왕부터 충자를 안 넣고 이제 원나라 꺼져! 하면서 유학자, 유교 공부한 애들 신진사대부 대거 이제 모집한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제 공민왕 옆에 있던 신돈. 우리나라에서 이제 좋게 보는 양반들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분이죠 이분이.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기왕후가 지들 가족 고려에 사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고려 왕실의 그 관료로 일하는 그런 것도 막 꽂고 막 그랬어요 기왕후가. 지가 고려 출신이니까. 그래서 신돈이 공민왕한테
저 기왕후 가족 새끼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공민왕이 실제로 신돈이 있을 때 기왕후의 친척과 가족들을 고려 왕실에 있던 사람들 다 조져요. 그 위대하다는 그 드라마까지 나왔던 그 기왕후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원나라의 측근이라면서 공민왕 신돈이 살아있을 때 다 죽인 게 바로 기왕후의 측근과 기왕후가 꽂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기왕후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기왕후가 고려에서도 저런 짓거리를 했는데 이 양반이 또 원나라 안에 있으면서 황후로 있으면서 선 넘는 짓을 몇 번 하거든요. 원래 징기스칸 때부터 몽골의 황위는, 다음 황태자는 몽골의 징기스칸 집안 콩키라트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어. 이렇게 둘이 만나서만 황태자가 태어나야만 황태자가 된다. 이 전통이 깨진 적이 없었어요. 저 기왕후가 있을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기왕후는 그게 싫은 거야. 당연히 싫지. 자기가 콩키라트 부족 출신이 아닌데 고려 출신이잖아. 이거 깨고 싶은 거야. 태종과 자기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황태자가 되길 바랐겠지, 당연히 기왕후는. 그래서 기왕후가 당시에 해종한테 지랑 해종 사이에서 나온 애를 황태자로 앉히자고 해종한테 작업질을 시작해요. 당시에 기왕후랑 해종 주변에 있는 인물들, 기왕후가 심어놓은 인물들이 다 같이 해종한테 쫓아가가지고 해종 폐하 황제께서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새로운 황태자를 지정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이제 태상황이 되시고 뒤에서 좀 명예직으로 지켜보세요. 빨리 황태자 앉히시고 기왕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런 얘기를 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당시 원나라 해종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짧아도 그렇지 무슨 34살 먹은 양반한테 가가지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이제 새 황태자를 앉히시고 태상황이 되세요, 이걸 34살 먹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할 소리야 그게? 간다유한테 은퇴하라는 수준이네. 아 그렇네. 나 몇 년 뒤에 은퇴해야 되나, 이제 태상황 돼야 되는 거야 나 이제. 그래서 원나라 해종이 당시에 기왕후랑 엄청나게 좋아했댔잖아요. 이 순간 이때 해종이 기왕후 이것 봐라 이거 저 선 좀 넘는데 얘? 하면서 쌩을 까요. 몇 달 내내 만나지도 않아 잘. 그러다가 결국에는 원나라가 개박살납니다. 왜? 주원장이 때문에. 저지랄하고 있을 때 기왕후가 황태자 누구 하냐마냐 얘기 졸라게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주원장이는 이미 당시 원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까지 먹어요. 그리고 결국 원나라는 북원으로 튑니다. 북튀원, 북쪽으로 튄 원나라에서 북원이에요. 그렇게 북원으로 튈 때 기왕후도 같이 튀어요. 결국에는 북원의 황제를 원나라 황제와 기왕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황제가 되긴 돼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기왕후가 고려 출신인데 원나라의 황후가 돼가지고 고려에 도움이 된 게 있나요? 사실 없죠. 근데 마치 이제 고려 출신의 공녀로 끌려간 그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산 어떤 사람이 원나라의 황후가 돼서 굉장히 뭐 고려에도 좋았고 뭐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개풀 쥐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그거.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일도 없었고 기왕후가 원나라 가서 황후가 됐든 안 됐든 고려에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을 거 하나 없었다. 기왕후에 대한 기록이 북원으로 튀면서 기왕후도 튀었다 같이 북원으로, 그 다음에는 어떤 자료가 명확하게 없어요. 여기까지야 여기. 그리고 고려에서는 이성계대, 최영대, 정몽주대, 정도전대, 이이님이라는 아주 개판이 또 시작되죠. 그리고 곧 있으면 위화도 해군 얘기도 나올락말락 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명나라와 조선건국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